김영란법 시행으로 정치권의 풍속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화하다시피 한 여야의 대치와 국회 파행 등 후진적 정치 문화는 전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감 정상화하라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영부영 넘어가진 않겠다. 단식은 풀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만든 국회법을 국회의장이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국회의장도 안 지킨 법을 왜 내가 지키냐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야당이요. 이번 국감 열어봤자 밝혀낼 건 하나도 없고 반발할 것 뻔하니까 계속 자극을 시켜가지고 반발을 시켜서 틀림없이 파행을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국감 어영부영하고 넘어가고 우리끼리만 하게 된다. 여당 참여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하다가 넘어가면 야당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파행을 이끌어낸 거 국감을 좀 제대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나가서 국감에서 야당이 박힐 게 없으니 여당을 자극해서 말하자면 파행을 유도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사실 지금 이정현 대표 좀 전에 이제 내일부터 국감 참여하라라는 이제 당내 지시를 했는데 본인의 파업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어떤 취지에서 국감 정상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배경은 저도 깊이 듣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단식대로 하면서 우리 당이 정세균 의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투쟁을 하고 또 뭐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국감이라는 중요한 국회 일정, 뭐 사실 국회의 꽃인데 많은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던 이 국감, 이거 국정의 모든 문제를 이 국감에서 다루는 이 자리를 우리가 계속 기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은 단식대로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해주십사는 이야기는 정말 정치가 뭔지를 보여준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부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 현장에 복귀해서 국정 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잘한 건 격려도 하고 해서 국정이 좀 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고민의 결과다라는 분석이신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정현 대표가 참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이정현 대표님 지금 방송기자 클럽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식 3일째 하셨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쌩쌩하시네요. 그런데 그중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을 위반했다면 아마 차수 변경을 해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원내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법 77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이 각 당의 어떤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완전 합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하는 과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에 그런 문제가 3번 크게 있어가지고 상대 당에서 그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서로 교대로 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3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2004년, 2006년, 2010년인데 2004년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 문제고요. 2006년은 사학법 개정안 통과될 때 문제고 2010년은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처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이런 문제, 차수 변경의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3번 다 국회의장의 협의 과정, 차수 변경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 거고. 또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이 그날 뭔가 혼잣말처럼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확인해봤는데 했는데 국회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긴 했지만 김부겸 의원이 그날 지역구에 갔다가 국회를 늦게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누군가 나와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와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겸에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이런 거 갖고 싸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회의장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장의 생각이 그렇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봐도 김재수 장관의 해임
이 건의안을 꼭 처리해야 되겠냐고 만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좀 국민이 보시기에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국감을 어영부영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꽃입니다. 왜 야당이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밝혀야 될 것이 네. 비선 실세 의혹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이 부분은, 민생국감 예,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다뤄보도록 안전 얘기- 국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정현 대표께서 뭐 말씀은 좀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어째나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감에 네. 복귀하는 것 참 잘하신 결정이다. 국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귀는 잘한 결정이지만 파업 단식 투쟁을 풀지 않는 것은 정세균 의장에 대한 항의인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예, 우리 존경하는 박 의원님 말씀 일부는 동감하고 또 일부는 지금 말씀 중에 저도 좀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겠네요. 지금 협의와 합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우에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사무처 직원을 시켜서 이제 차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차수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에 아마 유인물이 있었겠죠. 그거를 그냥 우리 쪽에 전달하려고 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저도 국회에 있었고 우리 박 의원님도 계셨지만 차수 변경할 때 통상 이제 사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원내대표 의장이 불러서 여야 간의 원내대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것이 본연의 협의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 해임 건의안 이 표결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의장이 사무처 직원 시켜서 이제 우리는 아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다시 차수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었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고 우리는 그 내용 보지도 않고 거부를 했는데 그거를 협의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옹색하다 이런 제가 생각이 거기에 대해 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짧게. 그다음에 한번 짧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그 한나라당이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협의 과정은 합의와 다르다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팩스나 전화로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의장이 통보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사무처의 의견을 구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기 절차에 때문에 기존의 절차를 따른 그렇습니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좀 제가 목격했던 국회 현장은 좀 다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세균 의장님 전임 정의화 의장은 네. 새누리당 출신이죠. 그분은 사실 새누리당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그쪽 입장을 들어주는 운영을 해서 우리 당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야당에서는 큰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박수도 보내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세균 의장께서 그런 예. 운영을 하셨다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을 거고 또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시면서 사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게 하고 중립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정세균 의장 명지대 특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장의 제1의 책무는 국회를 온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고 정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본인이 정쟁을 유발하신 측면이 있다. 틀림없이 있고 지난번 개회사에 이어서 두 번째 하시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나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아까 우리 없고 박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맨입 발언,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반인들이 그걸 들으셨을 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의장께서 야당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좀 편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국민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세월호 이제 특조위 연장하고 어버이 연합 청문회 이거 둘 중에 하나 받으면 되는데 이거 안 받은 새누리당이 안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럼 맨입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네.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정말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하셨다고 자, 제가 생각합니다. 좀 잠깐 저도 말씀을 드리면 큰 흐름에서 좀 한번 보시죠. 지금 국민은 불안하고 민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야 간에 콩이니파 하시니 그거하고 따지는 게 참 무의미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이런 대화로 해야 풀어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세균 의장이 거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면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긴 하지만 국정의 최종 책임은 무겁게 집권당한테 있는 것입니다. 더 양보를 좀 하고 통 크게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이
원했던 요구했던 뭐 세월호 특조 연장이나 어버이 연합 청문회나 등등 한 가지도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협치산물, 협의산물이라고 하는데 협의라는 것은 이야기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좀 직설적인 언어로 맨입이라는 표현이 돼서 좀 국민께서 납득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야당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거기까지 몰아붙인 것에 있었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수비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자금으로 준 것이 북핵을 개발했다는 등 예. 해서 야권을 아주 자극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므로 저는 이 정쟁을 유발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쟁 유발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북핵은 북핵이고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이고 세월호 특조 연장은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야당에 대한 이제 정치 공세로 판단을 해서 그걸 빌미로 해임 건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해임 건의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재수 장관의 살아온 인생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장관 이후에 그 사람의 네. 직무와 관련해서 그분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이제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건 해임 건의안 제출 사유가 안 된다고 많은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야당도 우리 입장 하나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야당은 사실은 힘으로 몰아붙인 셈이 됐고요. 예. 정세균 의장께서는 국회를 중립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셔야 할 그 책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정현 대표도 저런 초유의 집권 대응이다. 여당의 대표로서 초유의 단식을 한다고 하지 지금 않습니까? 좀 전에 그래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중요한 건 예.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법을 마련해서 풀어가는 거죠. 이제 발생한 일을 뭐 또 너 잘했니 그렇습니다. 나 잘했니 할 수는 그런 없는 측면에서 거고. 지금 이제 이정현 네. 대표가 일단은 국감 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국회 상황을 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로 반발해 사흘간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새누리당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국감 파행으로 비판의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풀고 내일부터 국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내일부터 국감에 임해달라며 성실한 국감을 통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예산을 바로 쓰고 있는지, 또 국민에게 갑질은 안 하는지 감시하고 바로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해임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결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에 따라 사흘간 파행했던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그동안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야 하고 또 야당이 강행 처리를 포함한 비신사적 행위를 자제해야만 국정감사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감 파행의 장기화로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의 추미애 대표도 오늘 점심쯤 이정현 대표에게 전화를 하고 국회 정상화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야3당이 단독 국감으로 박근혜 정부의 맹공을 퍼붓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복귀와는 별개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규탄 기조는 이어가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풀면서 사실상 전국 정상화의 물꼬는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 공방을 비롯한 여야의 감정골이 크게 벌어진 데다 새누리당의 대야 투쟁 기조도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회의장 규탄 기조는 이어가면서 국정감사 보이콧은 풀겠다. 여러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라는 국회 취재기자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이번 이정현 대표의 결정, 새누리당의 결정이 국회 파행의 어떤 정상화의 물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이건 정치력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세균 의장께서 29일 원래 뉴질랜드 방문하고 호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방문은 취소하고 네. 10월 2일로 연기하는. 호주만 가는 거로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한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호주로 떠나시기 전에
풀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정현 대표 단식 현장 찾아가셔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찌 됐든 내가 좀 미안하게 됐다. 이정현 대표 몸에 건강에 해로우니 이제 단식 그만하시라. 그리고 국감 복귀한 결정 정말 감사하다. 나도 국회 운영 앞으로 정말 원만하게 중립적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은 그게 멋진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네. 새누리당도 또 좀 더 이제 뭐 포용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대표 오늘 전화하셨다고 지금 예, 뉴스에 예. 나왔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우리 이정현 대표를 겨냥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단식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아마 걱정도 하시고 우리 국회 잘 운영하자는 말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전화해서 서로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문제는 이제 정세균 의장이 그런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을 때 이정현 대표가 이제 수용할 것인지가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의장께서 먼저 그런 물꼬를 더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 입장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회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론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인정을 하지만 정세균 의장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개회사도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정말 행정부가 정말 엉망일 때 나라의 어른으로서 또 민의 대변인 국회의 대표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기계적 중립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야 될 조정자로서의 의무도 있지만 국가의전설 2위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행정부가 잘못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의 위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국회의장에게 그 정도는 네. 인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 사과나 유감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며 왜냐하면 29일 날 뉴질랜드에 가서 하원 의장과 일단 만나는 것은 결례를 하면서도 지금 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10월 2일부터 돼 있는 그 5개국 의장단 회의, 그건 정의화 의장께서 작년에 요청해서 만든 회의체이기 때문에 꼭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풀고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계속 거죠. 속보가 우리- 나오는데요. 네. 속보가 나오는데 이정현 대표가 유감 표명하더라도 받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마 앞뒤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 이제 사과를 유감 표명으로 대치를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에 진정성이 담겨 있고 정말 이런 일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한 재발 방지 약속이 뭐 있다면 예. 뭐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이 레토릭으로 표현의 의례적인, 약간 네. 장난으로 뭐 적절히 유감 표명을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님 말씀 중에 저는 국회의장도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드와 관련해서도 그날 의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적절하진 않았고 사실 또 사실과도 다릅니다. 이 정부가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사실과도 다르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러신 건데 결자 해지 차원에서 우리 예. 의장님께서 뭐 좀 통큰 결단을 하시면 네. 뭐 새누리당도 상응하는 뭐 정치력을 발휘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 의장께서 충분히 의미 있는 언급을 하신다면 이정현 대표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박 의원님, 사실 네. 이번 이정현 대표가 이제 국감 정상화 투트랙 기조를 수용한 것이 새누리당 내에 어떤 그 내부의 여러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그 국방위원회에 김영호 김영호 위원장이 위원장. 의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소영웅주의가 아니라 그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가 새누리당 의원님들에 의해서 뭐 감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왔고 또 우리 강석호 최고위원이나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국감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또 예. 조언도 드렸고 여러 가지 그런 좀 내부에서도 좀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내부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를 집권당으로서 보이콧한다는 그런 국민 여론을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네, 뭐 우리 박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집권당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정말 국정을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우리 김영우 위원장, 저는 그 말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막는 분들은 막는 분대로 좀 고충이 논리가 있었죠. 당론이 고충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나 하루 만에 또 우리가 국감 복귀 결정한 거 저는 아주 잘했고요. 예. 새누리당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 예. 시선을 의식한 결국은 결정을 했고 사실 뭐 역지사지하면 뭐 야당이 우리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야의 대립이 이제 국정감사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박 의원님 여러 지금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 문제제기하는 건 많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자, 우선 이제 그 교문위가 가장 큰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쌍둥이 재단 아니겠습니까?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문제 여기에 설립 과정의 특혜 의혹이나 그다음에 운영 과정의 개입, 모금 과정에 청와대 뭐 수석이 개입했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음습한 과거의 냄새가 나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밝혀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큰 국민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전 문제를 다루는 그 국민안전처 여기에서 정말 지난번에 경보가 늦었다거나 또 저 미방위 같은 경우는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가 정말 재난 방송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무슨 드라마를 들었다고 그렇게 보도에 나오던데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좀 따져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어려운 것 짚어봐야 될 거고 예. 또 북핵 문제를 포함한 그 동북아 문제 등에서 대외 문제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될 거고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제 클린턴과 트럼프의 토론을 봤습니다만 그 대외 문제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미국 대선에서 한반도의 이슈가 그렇게 큰 어젠다로 등장한 것이 처음이거든요. 예. 이것들에 대한 우리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좀 제발 그런 국회를 운영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 내일부터는 그런 것들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을 따지지만 그런 것들이 정쟁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드리는 만큼 좀 정책 수준에서 좀 잘 서로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통상 국감이 시작되면 정말 의원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시키는데요. 행정부도 이 국감 기간 중에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의원들이 네.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이 바른 지적이라면 신속하게 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감이 행정부한테는 매우 피곤한 그런 적이죠. 그러나 국감이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행복해요. 근데 국감이 진행되지 않으면 국민은 불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여든 야든 네. 정말 의원들께서 아주 저도 현장에서 봤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걸 연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제대로 안 알려지고 맹탕 국감, 뭐 호통 국감 이런 식으로 하고 자리 뭐 이석이 많다는 지적만 나오는데 우리 언론도 정말 좋은 지적들, 예. 좀 잘하는 의원들 이런 걸 좀 많이 부각시키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국감을 통해서 우리 국정이 보다 선진화되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내일 복귀를 해서 그동안 네. 준비한 것들을 아주 차분차분 많이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박수현 의원님 제기하신 여러 가지 현안들 많습니다. 거기에 뭐 또 다양한 현안들, 뭐 교문위 같은 경우는 예. 대학교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현안들을 잘 짚어서 좋은 정책들이 예. 만들어지도록 하면 좋겠다. 지금 사실 이제 여소 야대 국회에서 사실 모든 상임위의 과반이 이제 야권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그 국감 시작부터 복귀하고 파행에 빚어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너무 좀 이렇게 힘을 좀 과시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원래 국감은 예부터 야당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이 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뭐 소위 목소리가 훨씬 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여당은 여당다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 행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 이러지는 않고요.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차근차근 지적을 하고, 야당은 보면 어쩔 때는 이거는 좀 정치 공세성이다. 여기는 팩트하고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무차별적인 의혹적이다 그러는데, 여당은 여당답게 사실에 예. 근거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러나 품격 있게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나가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뭐 국감하면서 저는 국감 기간 동안은 자리 한번 뜬 적 없습니다. 화장실도 정해 시간에 갔고요. 열심히 하는 의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 우리 언론도 좀 커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을 파행으로 좀 허비한 만큼 좀 더 속도감 있게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이신데, 네. 사실 이제 야당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지금까지 뭐 지금 국정감사 시작부터 뭐 그 등등해서 사실은 야당이 너무 힘을 좀 한 거, 정치적 공세가 좀 세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국민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민의에 따라야 된다라고 여야가 공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면 19대 국회보다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자기 당의 주장만 민의고 타당의 주장은 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잘못된 일이죠. 역지사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 집권당의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에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소야대가 된 이상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다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세월호 특조위 연장이나, 왜 국민들은 그럽니다. 그 세월호가 뭔데 지금까지 그걸 따지냐. 그런데 세월호 활동 시한 2015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주장을 새누리당이 했는데,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번 국회에서 좀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안 받아주고 계시고, 그렇게 야당을 약올리고 정말 야당에게 많은 흠을 냈던 어버이 연합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문회 한번 하자는데 그것마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야당에게 그런 것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의에 따르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당의 이야기를 다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여당답게 또 야당답게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국민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네. 그렇게 서로 아주 적당한, 뭐 적당하다고 해서 타협 뭐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만하게 그러한 어떤 그 진행을 좀 네.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를 둔 까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원내대표단도 많은 원내대표단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여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뭐 타협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법을 모색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노의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계획 하자고 그렇게 사정을 했고, 우리 저 서비스 발전법 이거 좀 우리나라 예. 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야당은 계속 선진화법, 그래서 선진화법이 악용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야 간에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야대 국회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의장님까지 저러시니까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과거 원내대표보다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이 해임 건의안 문제부터 해서 모든 걸 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야당도 뭔가 소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좀 힘을 가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런 파행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잘 풀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침 국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파행이 좀 풀릴 수 짧아졌다고 있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시면 정말 국회의장 말씀하신 대로 그 책무를 본인이 이행하시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정세균 의장님의 정치력이 정말 여당 대표 하셨던 그분, 정치력이 야당 대표 하셨던 그분, 과거에 여당 대표도 하셨죠. 그분의 정치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제야말로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될 때다라는 짚어주셨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겨운 것이 있습니다.
야당이 무슨 말만 하면 발목 잡기 정당, 종북 정당 이런 프레임을 갖다 씌우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일 의원님께서 서비스산업 발전법 말씀하셨습니다.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국회에 처리를 주문한 경제활성화법이 정확히 30가지였습니다. 그중에 정말 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안 해주냐라고 대통령께 국회 와서 호통을 치실 그 순간에도요. 훨씬 이전에 우리는 그 30개 법 중에 27가지나 통과를 시켰습니다. 3가지가 남았었는데 그 3가지 중에 2가지는 금융위 설치법 이런 것들 2가지는 새누리당과 정부 이견으로 통과가 안 된 것입니다. 딱 하나 남은 것이 말씀하신 서비스산업발전법인데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과연 이 서민과 우리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독소조항은 네. 없는가라고 하는 것 한두 가지만 좀 보자고 최소한의 양보를 한 것인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개혁 말씀하셨고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야당이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좀 통 크게 네. 손목도 내밀고 발도 내밀면 야당이 손도 잡을 때도 있고 발도 잡을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 한마디만 아마 각종 법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결국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좀 크게 보고 그다음 사실은 뭐 야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딱지 붙이는 거잖아요. 이런 건 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발목 잡기 문제는 사안별로 충분히 따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관련 법안 27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또 야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같이 처리를 알겠습니다.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정치력인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좀 험한 말을 쓰지 말고 딱지를 붙이는 거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정감사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계기도 되지만 행정부의 현안을 풀어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 대권 이야기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 관훈 토론회에서 시대 요구와 국민의 부름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수현 의원님께 질문 드릴까요? 네. 사실상 이제 서울시장인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 행보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박원순 시장의 좀 특별한 화법이 바로 국민의 부름, 국민의 요구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자기 의지대로 네. 저 국가를 위해서 더 큰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좋을 것이고 아마 연말이나 연초 때쯤 되면 그런 직설 화법으로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밝히더라도 예컨대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둥지로 좀 더 가깝게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김부겸 의원은 소위 야권이 얘기한 제3지대 여기 가지 않고 민주당 내에 남아서 경선하겠다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또 안희정 지사 역시 그런 입장이고 박원순 시장이나 혹시 이재명 시장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분들도 당연히 당내 경선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박원순 시장 고민이 많으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 세력이 막강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분이 후보로 확정된 거 아니냐는 말씀까지 드렸고 저는 뭐 우리 박수현 의원님과 가까운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실은 뭐 자고 오면 안 하고 미리 그냥 사실상 딱 선언을, 자기의 입장을 예. 확 빨리 밝혔고 또 그쪽을 향해서 나름대로 돌파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시기보다는 내 본심은 이거다. 그리고 나도 정말 당내에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은 것 이런 같아요. 정책도 그리고 있다. 본인의 비전과 구상 정책을 이제 국민들한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이분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은 안철수 전 이제 국민의당 대표한테 양보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더니 공과 사는 구분돼야 한다 네. 하시는 말씀도 보고 지금 뭐 사실은 제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3지대로 가기에는 네. 너무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지대로 가시기 예. 어렵고 3지대가 뭐 굉장히 둥지가 커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서 정말 팽팽한 3파전을 만들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알을 깰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은 문제가 되면, 결국은 뭐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 도전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고민은 크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정현 대표 방송기자클럽에서 반기문 총장만을 위한 카펫은 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의원님. 네. 원론적인 언급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복선이 함의가 있는 걸로 보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새누리당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당의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하실지 안 하실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분이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뭐 레드카펫을 깔아드릴 이유는 없고 그분도 오시면은 평당원으로서 예. 다른 주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된다면 예. 우리 당내에서 뭐 그분을 돕는 분들도 생겨나겠지만 그 세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관리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죠. 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당내에 많은 뭐 주류가 친박인데 친박의 많은 분들이 반기문 총장 예. 대망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돕겠다라는 그런 뭐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면 예. 반기문 총장이 뭐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훨씬 뭐 유리한 그런 지형을 차지할 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저희 당도 뭐 저런 고민을 함께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정현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을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원론적인 발언하실 수 있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정현 대표는 친박 중에 대표적 친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에 거론되는 그 예비 주자들 중에 친박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온다면 반기문 총장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반기문 총장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1월 중순쯤에 귀국을 해가지고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바로 몸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야권이에게는 저 삼지단이 아니겠지만 새누리당의 곁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탈 수 있는 자기 꽃가마를 자기가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정현 대표는 대표대로 비박 주자들을 예.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의도적 거리두기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마음 같아서는 반기문 총장 들어온 대로 빨리 입당해가지고 네. 친박 주자 되고 딱 몰아서 가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런 네. 의미에서요. 어제 성완종,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완구 국무총리 1심과 달리 사실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뭐 가정이긴 한데 정치적 책이 과연 충청권 대망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추석 명절 전에 예. 이완구 전 총리를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택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집의 모든 책상이 정말 이완구 전 총리 스스로가 본인이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필로 썼던 그 수많은 원고철들을 보고 예. 이분이 정말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이다. 정말 이 양반 재판에 이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정치 이야기도 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까 예. 만약에 정말 이 재판대로 이완구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돼가지고 총리직까지 내놓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아마 이 명예를 자기 억울함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은 법적인 명예 회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정치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없는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이러한 알겠습니다. 절차를 밟고 싶을 것입니다. 이 의원님도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이완구 총리 비타 500박스 때문에 물러나신 거예요, 총리. 근데 공소장에 비타 500 이야기도 안 없다는 나옵니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치를 오래 하셨고요. 사실은 충청 대망론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대법원에서 만약에 명예회복을 하신다면 저는 뭐 충분히 정치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또 본인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뭐 권력 의지를 뭐 쉽게 예. 놓지는 않고 또 자기가 이왕 정치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면 예. 뭐 재기의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이완구 그런 총리가 생각합니다. 다시 대권 경쟁에 정치 재개에 성공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대권 경쟁에도 또 불을 붙지 않는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